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시간이죠? 오늘 어떤 시간? 오늘 왜 오셨다 여기를? 왜? 지금 개정법률 무료 특강 시간이죠 오늘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법령 특강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2차가 지금 9월 며칠 날 시험을 봅니까? 9월 며칠? 설마 9월 16일 시험 보지 모르신 분 혹시 안 계시죠? 네. 이제 9월 16일에 시험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1차 공부하시는 2차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많이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근데 남은 기간이 이제 몇 주 남았습니까? 9월 16일까지 시험 보시기까지 남은 기간이 약 몇 주? 뭐 그냥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9주, 이제 보통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짧게는 한 8주에서 한 9주 정도 되는데, 그럼 그 사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한다? 열심히는 다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시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개정법령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까 그 방법을 조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목적인 법령 좀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부분, 이번 시험 한 번에 합격합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2월을 시켜줘야 돼요? 올해 한 번, 나는 한 번 아니라 2월 시켜 내년 한 번 더 보겠다 라고 하신 분 절대 안 계시죠? 그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까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라는 데에서 몇 가지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보면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수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모든 과정은 뭘 말할까요? 최소 어느 과정부터 기본하고 심화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요약하고 문제풀이인데, 경원에 보면 조금 커리큘럼은 다르긴 한데 2차가 시작되는 데서 보면 거의 문제집하고 요약집으로 시작하는 과정들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그럼 예전에 어떤 과정을 여러분 공부를 좀 안 하셨어요? 기본서 관련 기본하고 심화 과정을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하더라도 지금 머리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을 들어가든 아니면 문제집 들어가든 간에 그 밑바탕에 되는 뭘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기본서를 통한 기본 심화 과정을 공부한다 안 한다? 그게 조금 밑받침이 된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약 과정이나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남은 시간이 9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최소 1.5배속을 돌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뭐 하더라? 투자해서 꼭 기본하고 심화 과정은 그 과정을 뭐 하더라? 수업을 꼭 들어두셔야 될 부분들. 그래서 요거 하나 잠깐 봤고요. 중요한 건 이해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요 지문을 뭐더라?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부분들은. 두 번째. 자, 이제 그러면 주요 지문을 반복한 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되죠? 2차 실무 복귀는 주관식이 몇 문제가 나옵니까? 주관식 문제가 40문제 중에 몇 문제? 16문제죠. 그러면 주관식 기입해 가로가 어떻게 돼요? 가로가 1괄호, 2괄호, 3괄호까지 총해서 몇 개? 작게는 하나부터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질문이면 막상 그거를 뭐 하더라? 펜을 두고 쓰기는 쉽다 어렵다? 펜을 두고 쓴다?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1차 공부하실 때 보면 세 과목 모두가 다 뭐예요? 오지선다 선택이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펜을 두고 쓰는 연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9주 동안이라도 펜을 들고 뭐 하자?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한다 안 한다 꼭 하셔야 돼.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 보면 그럼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들어갈 여러분들이 용어를 한번 써볼까요? 용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실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 질문들 중에 이 하나이고 또 시험하고 관계해서 이게 또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 보종 매치가 면제가 되는 국가부터 해서 지방공사가 면제가 되는데 그 면제되는 공공성을 띈 사업 조치 중 하나가 지금 양가로 해놨습니다. 여기 양가로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내리치 쓰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오케이, 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한국. 속교사 나오니까 정답인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펜을 써보시는데 이걸 뭐라고 쓴다? 한국 토지주택권 꼭 정확히 쓰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련 복리시설이라는 걸 쭉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분들에서 그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갈 시설인데 지금 보면 정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중 하나 경로당하고 노인정을 쓰시는데 둘 중에 뭐를 써야 맞을까요? 경로당이 맞아요? 아니면 노인정이 맞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니까 제가 노인정인지 경로 제가 알 수 없다. 근데 아파트 가시면 이제 어떻게 현판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도 있고 뭣도 있어요? 노인정도 있죠. 근데 실제 아파트에서는 뭐예요? 도울돼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실제 시험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중 하나를 보면 여기에 써야 될 용어고 실제 여기 써야 될 용어는 어떻게 돼요? 관련 법령에 정한 용어를 쓰는 걸 뭐 하겠다? 정답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쓰는 것은 뭐를 써야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어갈 수 있다? 경로당이에요, 부분들. 근데 실제 의외로 노인정을 알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절대 X에 꼭 쓰면 안 되고 그거 좀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2차 수업 중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1차 공부했던 시설 개론하고 뭐예요? 건축 설비가 조금 뭐예요? 중첩이 되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럼 두 번째 여기 들어갈 용어를 한번 써볼까요? 저소조 공개정으로 대한 통기관과 그리고 물의 수위 조절 장치 양가로를 설치한다. 원료관입니까? 넘친관인가요?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근데 여기 지금 맨 앞에 뭐라고 해놨어요? 법령의 단서를 주게 되면 뭐예요? 이 법에서 정한 용어를 쓰시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쓰는 것은 여러분이 넘친관을 써야 돼요? 원료관을 써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 이 관련 파트 공부하실 때 수도법을 공부했다 안 했다? 수도법에 따른 조수 설치 기준을 1차 시설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셨죠. 왜? 안 나와요. 근데 실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관련 건축 설비 쪽에 보시면 이론도 나오죠. 무엇도 나와요? 관련 법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급수 관련 뭐가 나옵니까? 조소조 설치 기준하고 또 뭐가 나와요? 관리 기준 나오죠. 그 중에 하나 설치는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가 원료관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실무 쪽에서 보시면 시험은 수도법이라고 단수를 주고 요걸 출제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법에 따른 단수를 또 주지 않고 뭐를 물어보는 넘친관도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 꼭 여러분들이 주관식의 기입형을 써야 될 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수도법이라고 단서 2 주고 만약 물어보면 꼭 뭐를 써야 돼요? 원료관 쓰신다는 게 그거 꼭 주의하실 부분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해볼까요? 자, 체크 포인트 3번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다 없다? 있죠. 이걸 풀어본 목적은 왜 풀어봅니까? 이번 26의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또 아니면 지금 26의 시험 대비니까 보통 25, 24, 23, 24 여러분 최근 5개년도 문제를 쭉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기출했던 문제들이 반복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뿐더러 플러스 뭐하더라? 시험 올 26의 시험 대비 맞아
응용력을 향상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또 기출문제 꼭 한번 풀어보는 연습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꼭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것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1차 공동대 시설 개론하고 뭐예요? 어느 부분이 지금 중첩이 되는 게 실무 쪽하고 건축 설비 이론이 중첩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1차 시험 끝나면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반납이 아니라 뭐는 반납하시면 안 돼요. 건축 이 시설 개론 절반 뒤쪽 파트는 어느 부분? 건축 설비 이론 부분은 이거는 뭐예요? 꼭 그대로 가져오셔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 1차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1차 시설 개론의 건축설 이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나 몇 개 한번 체크만 배울까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왔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볼까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은 실무에서 출제를 했던 문제 이 부분들은 그럼 여러분 24일 실무에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신 대로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여기다가 뭐를 써줘야 맞을까요? 기억은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크게. 정미. 맞아요? 네. 그 다음 니은은 정격. 그렇죠. 정미정성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배관보를 달리 뭐라고도 합니까? 배관보를 달리 뭐라고도 한다? 손실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혹시 요 지문이 없이 만약 뭐가 나와도 손실보가 나와도 맞다 틀리다 같죠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만 더 여쭙고 요거 넘어가기 전에 신축임의 종류 있죠. 신축임의 종류 중에 뭐가 있죠? 신축곡관의 다른 명칭이 뭐가 있어요? 신축임의 종류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신축임의 종류는 총 몇 가지? 그죠? 자,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신축곡관의 다른 명칭은 뭐가 있어요? 신축곡관의 다른 명칭. 루프형. 그렇죠. 하나만 더 그러면 공동현상의 다른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있죠. 실질 시험에 다 나왔던 게 실무 쪽에서도 그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설비하시다 보면 어떤 관련 명칭이 딱 하나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 이상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명칭을 꼭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부분들. 그래서 그래서 하나 정리했고, 자, 요거는 뭐 평이한 문제죠. 근데 주관식 기평은 어려운 것도 물어보지만 이와 같이 아주 평이한 것 중에 평이한 걸 출제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절대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 이따가 한번 보고 이유는 왜 그런지. 두 번째 25회 지난해 출제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가게 될 용어를 그 관련 수치를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노즐선대나 방수압력 얼마가 되죠? 0.17. 니은 130. 디귿 0.7. 세 개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좀 전에 지금 보니까 전에 지금 봤던 것은 몇 괄호예요? 2괄호죠. 방금 본 건 몇 괄호예요? 가로가 3개. 그러면 가로당의 점수가 같다 틀리다? 틀리니까 그걸 해놨겠죠 부분들. 네, 또 하나 볼까요? 자, 그 다음에 25회 지난해 출제했던 실무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형도 보시면 1차 시설도 출제를 많이 한 지문들이죠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일단 소방시설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 일단 여기 5번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 나머지 4가지 소방시설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소화설비, 비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아니 5번 빼고 1, 4번만 다시 소화설비, 비난구조설비,
경보설비. 합심해서 푸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던지시니까 또 어떻게 돼요? 옆에 계시면 좀 붙여가지고 안 되죠? 소와 용수 설비까지 있죠. 여기서 좀 어떻게 돼? 그 중에 마지막 하나.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거 뭐가 들어가? 기억은 소와 활동 설비죠. 그럼 나머지 니은 무선 통신. 그렇죠. 보시면 일단 소방 활동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소방 시설에 관한 이 분류 중에 지금 나와 있는 소방 활동 설비는 지금 이전에도 주관식으로 출제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는가? 왜 나왔던 게 안 나오는 경우도 어떻게 돼요? 나왔던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는 마번을 뺀 나머지 가나 다라 바까지 해서 요건 여러분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한다 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해서 봐둘까요? 그 다음 21회 출제가 됐네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소방시설 그 자체 점검에 관한 종류죠. 종류인데 지금 뭐가 있어요? 자체 점검하고 무슨 점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점검이 있다라고 그래서 두 번째 점검을 쓰는 용어입니다. 부분들이 작동 점검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점검은 이와 같은 점검을 말한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1차 하실 때 관련해서 이 소방 관련 법령도 공부하시겠지만 좀 전에 봤던 옥내 소화전이라든가 옥외 소화전 아니면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그 분당 방수량이라든가 노즐 산열 압력은 아마 공부를 다 하셨을 건데 실제 관련 그 설치된 소방시설에 관련된 그 자체 점검 아마 공부를 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아요 부분들이. 근데 실제 이것도 시설에 한번 요 문제는 실무적인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관련 점검은 어디서도 시설도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근데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난 25회 시험이 끝나고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난해 공부했던 부분들의 작동 점검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작동 기능 점검이었어요. 근데 그걸 줄여 뭐라 그랬다? 작동 점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 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꼭 만약에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나온다면 작동 기능 점검으로 적습니까? 작동 점검으로 적어야 돼요. 작동 점검입니다. 부분들은 마찬가지. 그러면 나머지 이 용어도 지금 바뀌었어요. 작동 점검으로 바뀌었듯이 여기도 기존에 있던 용어가 이 용어로 바뀌어 이걸 뭐라 하는데 이거를 종합 점검이 기존에는 종합 정밀 점검이었던 게 종합 점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번 지금 수업 내용에 조금 포함을 시켜놨어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 5번이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했던 내용들 중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에 뭐예요? 외쪽으로 출제되는 문항이 많아요, 적어요. 근래 그런 쪽의 문항이 조금 늘어나요, 부분들은. 지난해도 그런 문제 출제가 됐는데 실제 이런 지역적인 출제 경향을 대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 하시기는 시간 여유가 많아요, 적어요. 있는 것도 너무 많죠. 그러나 그게 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정리할 필요는 꼭 있어요. 부분들이 이것까지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한 2개 정도 남았던 부분들인데 자 이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지금 이제 주관식이 총 40개 문항 중에서 16문제가 주관식 기입형을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좀 전에 그 기출문제 봤듯이 1괄호, 2괄호 그리고 3괄호가 있죠. 그러면 그 가로당의 부분 점수가 얼마인지를 기억하신다 못한다.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는 그 점수를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깐 봐보시면 어떻게 돼요? 3괄호는 지금 보니까 3개, 2개, 1개가 이와 같은 배점을 갑니다. 배점이. 그 다음에 2괄호는 이와 같은 배점으로 해서 점수가 부분되고요. 이제 1괄호가 가장 좋죠.
그래서 2.5점인데 지난해 같은 건 보시면 간혹 지난해 같은 경우 0.7점 차이로 합격이 안 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부분들이. 그래서 문항단 배점이 모두 동일하면 그렇지 않다 보니까 3과로 2과로 1과로에 따른 점수 배점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3과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3개를 다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3개를 못 쓰라 최소 여러분들이 3개 중에서 쓰실 수 있는 문항 최대한 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분들이. 그래서 가로당 점수가 나온다는 거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부분들은.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부분들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대평가 실시가 언제부터? 23회부터 그래서 23회부터 해서 25회 지난해까지 해서 총 3년 정도 실시가 됐는데 지금 보면 평균 합격선이 어떻게 돼요? 59.75, 60.25, 60.25 이게 점 뒤로 넘어간 거 어떻게 방금 봤던 주관식 기입형의 부분 점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주관식은 한두 개 그냥 날려버리지가 아니라 날렸던 그 한두 개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합격선이 여러분이 딱 어떻게 돼요? 0.5점차로도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2.5도 아니고 0.5로 안 됐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시험 끝나고 한 2달은 갑니다. 여파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2달은 가기 때문에 꼭 주관식 개평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펜을 두고 써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숫자나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절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꼭 펜을 두고 써보는 연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1부터 해서 7까지 쭉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쭉 따라오시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따라오셨다는 전제하에요. 예. 근데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일단 쭉 따라오셨다고 가정하면 이번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똑하니 합격입니다. 이건 뭐예요? 과정을 쭉 따라오셨다는 전제합니다. 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니까 이제 구조 동안 2차 두 과목만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전혀 승산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공부했던 거 절대 그 다음 주로 넘기면 돼야 안 돼요. 그 주 공부했던 거 그 주에 소화를 다 해주셔야 돼요. 넘기시면 어떤 그 양이 많아져요. 양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수업을 하시던가 그 해당 주에 했던 공부는 그 두 과목에 해당되는 그 양은 그 주에 소화를 해 주셔야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덜 힘이 들어요. 근데 공부한 것 만약 그거를 어떻게 돼요? 2월 시키면 어떻게 돼요? 3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지쳐가고 그걸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해당 주 했던 공부는 어디서 공부하시던 간에 꼭 열심히 해서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끝. 끝입니다. 자, 이제 관련 법령을 좀 볼까요? 몇 가지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를 잠깐 봐보시면 질문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법령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관리 법령에 대해 그냥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잠깐 확인해 볼 건데 이제 그 중에 소방 법령이 이제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 크게 기존에는 하나였던 게 두 개 법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관련 두 개 법령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그리고 개정에 대해서 바뀐 법령 위주로 몇 가지를 쭉 한번 정리해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01번에 보시면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용어는 지금 01번에 가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1번에 소방시설 있죠. 좀 전에 봤지만 여러분들이 소화설비부터 해서 이제 소화활동설비라고 그래서 이 5가지 그 소방시설에 관한 큰 틀의 설비 용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있어도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중에 소방시설은 이제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까지 있다라고 해놓고 요 지문을 주관식으로 놓고서 그 중에 경보를 쓰는 거 한번 시험을 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방시설에 관한 것은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래서 총 5가지고 그리고 객관식을 대비한다면 여러분들 각각의 그 소화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에 관한 분류 있죠. 분류까지 꼭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3번, 4번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성능 위주 설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밑에 이제 보시면 음영을 주어진 부분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보시면 니은번에 가보니까 자, 그러면 이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정해 놨는데 그 중에 니은번이 있죠. 니은번에 이제 가시면 B번에 아파트 등도 뭐예요? 이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아파트 등에 대해서 이 성능 위주 설계해야 되는 그 대상을 물었을 때 층수와 높이를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층수는 몇 층 이상? 50층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50층, 그리고 높이가 몇 메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뭐더라? 성능 위주 설계를 한다라고 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5번은 지난해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니은번의 B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거는 소수령보다는 아마 주관식의 가능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출제 가능은 출제 유형은 선택형보다는 주관식 기입형으로서 그 층수나 높이를 물어보는 주관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B번 정도 좀 체크봐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조 박스 넘어서 자 나옵니다. 보시면 6번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그래서 기억에 이제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으로 나눠져 있답니다라고 해서 뭐 기억하고 니은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잠깐 넘겨가면 지금 문항번호 있죠. 문항번호 8번입니다. 8번의 무창층의 무창층. 자, 무창층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제 보시면 그저 일부 지문이 개정이 되긴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무창층은 여러분들이 용어에 관한 정의하고 그리고 무창층의 그 계급부가 갖출 요건은 총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무창층의 계급으로서 요건을 갖추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무창층을 가보니까 지상층 중 다음의 강목의 요건이라 그래서 박스에 가면 총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총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계급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 이하가 된가요?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라 그래서 무창층은 지금 봤던 용어 중에 보셨을 때 쭉 해서 용어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무창층의 용어 중에 등장하는 제 수치는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 이하라고 돼 있어요? 30분의 1 이하. 그리고 요건은 몇 개 요건을 모두 갖춥니까? 종에서 5개 요건을 갖추는데 만약 그 요건 중에 만약 시험에 물어본다고 뭘 물어볼까? 여러분들 이제 1차를 공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1차를 공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런 용으로 출제될 수 있겠다고 조금 어떻게 돼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5가지 요건 중에 현재 보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의 지문을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 볼까요? 만든다면 총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중에 몇 번의 문제 지문으로 물어볼 확률이 높겠더라? 기억하고 니은이죠. 그럼 기억, 니은 중에서 어디 갖고 물어볼까요? 수치죠. 수치. 그래서 무창층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래서 요건은 그 중에 그 요건에 관한 것 중에 몇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기억하고 니은에다 요 2개 숫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보시는데 그러면 자 보니까 크기는 지름이 몇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이 지문이 좀 바뀌었어요. 수치는 그대로 갔어요. 근데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바꿔놨는데 그러면 무창층은 언제 쓰려고 요거를 이 무창층을 설치합니까? 용도. 무창층의 용도. 언제 쓰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창층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냥 애우시라고 했으니까 애웠고 나는 시험장에 가서 풀어보면 답 맞추면 끝. 실제 가시면 여러분들이 요걸 가져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이게 써먹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무창층은 이거는 어느 용도로 쓰고 요걸 설치해 놓은 겁니까? 불이 나면 뭐예요? 불이 나면 뭐 해야 돼요? 피난해야 되죠. 그 용도로 설치했고요. 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소화 활동을 위해 필요할 수 있죠. 그런 용도로 설치된 게 뭐 이게 무창층입니다. 부분들은. 그럼 무창층 최소 규격이 뭐 여기 원이 최소 몇 센치 정도 원이 통과할 최소 규격 최소입니다. 최소라고 그랬으니까 무창층 여기 원의 규격 최소 몇 센치가 통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50cm.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작아도 몇 cm 정도? 50, 이제 그림 이쁘게 안 나와 있는데, 최소 문이 얼마, 이 규격이 얼마? 50cm 정도 되는 이 원이 통과할 최소 규격, 최소. 이 정도 되는 거여서 최소 얼마? 50cm 정도 원이 지름이 될 수 있는 이 규격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니은, 여기 밑부분 여기 이제 바닥이 있다면 요 바닥으로부터 최소 이때 몇 메타 정도, 이 밑부분, 밑면, 이 계곡 밑면이 바닥으로부터 얼마 정도 높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1.2m죠.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에 따른 하나에서 8번이 모창칙이고, 나머지 디귿, 니을, 미음에서 향할 것, 설치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열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총 5가지 요건을 계구부가 갖춘다라고 해서 문항 8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잠깐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했던 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전기 설비 관리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에 낙뢰가 치죠. 그러면 건물에 낙뢰가 칠 때 건물 위쪽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피뢰침. 요즘 건물은 뭐예요? 고층이나 다 초고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치는 것도 문제가 되면 어디가 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건물의 측면. 그러면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좀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피뢰침. 이게 뭐죠? 요건 답이 잘 안 나오죠. 부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건축물 관련 규정에 따른 법령이라고 단서를 주고 여쭤봅니다. 그럼 여기는 위에 치는 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다? 피뢰침. 그럼 건물의 측면에 치는 낙뢰를 받아주는 장치가 있다. 이게 뭐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위에 치든 옆에 그걸 받아서 요거를 땅으로 방출되기 전에 전달해주는 요 장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 전달. 그죠? 요건 또 답이 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하도선을 통해 나온 이 고바의 낙뢰를 땅으로 이게 방출이 돼야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땅으로 요거를 방출시켜 이 장치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크게 무리 없이 나온 거 뭐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피뢰침은 여러분의 답이 많이 나왔고, 인하도선은 답이 많이 나왔고, 뭐는 수레부하고 접지극은 답이 좀 적게 나왔죠. 자, 근데 적으시게 되면 일단 그럼 여기 피뢰침부터 해서 접지극 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용어를 여쭤봤을 때 4개 용어가 다 맞습니까? 그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4개죠. 하나가 틀렸어요. 하나가. 뭐가 틀렸을까요? 피뢰침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돌침으로 바뀌어야 맞아요. 근데 대본도 혹시 여러분들 피뢰침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많아요? 근데 선택형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주작 분명히 돌침으로 둘 건데, 근데 실무 쪽은 뭐예요? 실무 쪽은 여러분들 좀 전에 봤죠? 뭘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주관식의 기입행동 이거 만약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돌침이에요. 그러면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위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위로 돌출시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얼마 돼요? 좀 전에 여기도 얼마? 최소한 이 원은 얼마 몇 센치 정도가 50. 마찬가지 여기도 돌침도 최소 얼마 정도 위로 여기를 돌출시키셔야 이게 건물의 맨 위로부터 얼마 정도 25cm 이상 돌출시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정도에서 모창청 같이 하면 요거 잠깐은 요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고 출제하고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이고, 자 이제 그러면 1번의 용어를 좀 잠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가는 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정 소방 총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4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특급, 1급, 2급, 3급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볼 것은
특급하고 1급을 보시는데 지난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특급에서부터 상급까지 관련한 그 선임이 해야 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요건을 또 새로 신설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 플러스 관련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따른 연수라든가 실무 기간이 있죠. 그걸 같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그 중에 특급은 여러분이 1번에 양가로 1번에 가면 총 1번하고 2번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이 몇 번만 1번만 체크하세요. 2번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아파트가 특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층수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50층 200m입니다. 그래서 1번 하나 체크하시고 이제 이번 지난 25 이후에 시험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나와 있는 각각 특급부터 해서 3급까지 관련한 안전관리 자격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1부터 어디까지죠? 5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 자격자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봐주세요. 그 중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관련 실무 경력의 연수 있죠? 아니면 지금 소방공무원 관련된 연수는 그걸 좀 주의해 두세요, 부분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서 특급 살펴보시고 자 2급으로 갑니다. 1급. 1급은 이제 보시면 총 관련 4가지 관련 그 대상 범위가 나온 여기는 2번의 양가로 1번의 그 4가지 2급 중에서 어디만 체크하시면 돼요? 1번만 체크하세요. 나머지 지금 나와 있는 4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그러면 1번 마찬가지 아파트라면 지금 나와 있는데 층수하고 높이가 얼마가 됩니까? 30하고 120. 이게 또 시험에 출제를 했었던 거예요. 1급 관련 지금 나와 있는 30하고 120을 쓰는 주관식의 문제가 여기 1급에서 출제했었어요. 실제 수치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급의 아파트 그리고 1급의 아파트 관련 각각 층수와 높이는 꼭 기억해 두시고 1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 자격도 여러분들이 실무 경력에 관한 연수를 포함한 수치 규정 좀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몇 급인가요? 2급. 2급은 보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인데 그중 여러분들이 체크는 몇 번만? 4번만 체크합니다. 1, 2, 3은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4번에 공동택관리법 2조 1항 2호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2조 1항 2호는 무슨 관리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지난해 법이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2급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대로 어느 대상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만 기었어요. 이제 2급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어느 규모에 해당하면 이 규모에 해당하면 몇 급으로 분류하겠다? 2급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양가로, 공동주택인데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뭐가 설치됐다?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뭐더라? 한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 규모에 해당하면 모두가 2급으로 분류했는데 이제 이 규모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두셔서 문항 4번. 그럼 여러분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 관련법상에 총 몇 가지 규모를 두고 있습니까? 잠깐 여기 정리 끝났으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총 몇 가지 범위가 있어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몇 세대? 150. 중앙 또는 지역 난방 150. 주상복합 건축물 150. 나머지 하나.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의무 관리가 아닌데 어떻게 돼요? 전환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전환에 필요한 동의요건 얼마입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전환되는 경우 총 몇 가지?
5가지, 그 5가지 규모 중에서 뭐가 설치됐다? 둘 중에 하나가 설치된 대상만 몇 급으로 분류하겠다? 2급에서 문항 4번 학원 밑에 있는 소방 관리 자격 한번 체크 봐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3급입니다. 3급. 3급은 지금 보니까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특급 1급, 2급을 제외한 지금 나와 있는 1번부터 1 또는 2에 해당되는 대상 시설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 3급은 한 장을 넘겨셔서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할 2번만. 자, 이제 3그룹으로 분류되기 위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가보니까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몇 급으로 분류하겠다? 3급에서 관련 2번에 자격자 규정까지 쭉 한번 체크하셔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것은 특급부터 해서 3급까지 관련, 특히 보면 그 범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범위는 뭐 기존 내용과 큰 일부, 이와 같이 단서교대 새로 신설시킨 것도 있지만 그 범위에다 플러스 소방안전관리 자격을 새로 신설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25회 그 승강기 관련해서 자체 검사 자격자 실무 경력을 가지고 문제를 실무에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도 혹시 보시면 입에 소방 관련 법령에 많은 부분이 새로 신설되고 일부 개정이 됐던 내용들 중에 하나 지금 나와 있는 특급부터 지금 나와 있는 3급까지 관련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도 한번 언급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부분들.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일단 중요한 거 중에 뭐예요? 자격이 중요합니까? 범위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만약 일단 선택, 시간은 여기 내용이 많지 않게 정리하시는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관련 자격 요건 중에 그 중에 중요도는 범위하고 자격 요건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꼭 특급부터 해서 1급까지 꼭 주의 정리해 두시고요. 기타 자격 요건도 보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고 지난해 잠깐 말씀드렸지만 승강기 관련 그 법에서 자체 검사 자격자에 관한 실무 경력 연수를 바꿔서 시험에 냈었어요. 작년에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올해도 혹시 보면 조금 지엽적으로 한다면 신설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제 100%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이건 한번은 조금 이 범위도 확인할 필요 플러스 그리고 후에 뭐까지 자격 요건까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질문 좀 정리하고 여기까지 좀 보고 좀 쉬었다가 문항번호가 조금 이제 문항번호 순서 좀 바뀌었는데 좀 쉬었다가 9번에 소방안전관리 선임 신고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